자,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양승범 팀장님 목동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동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예,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얼마 안 걸리죠? 가깝습니다. 아, 가깝죠, 예. 가깝죠. 여의도니까.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을 때 예. 너무 긴장돼서 우황청심원 드시고 나오셨다고. 맞습니다. 오늘도 드셨어요? 사실 오늘도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우황청심원 먹으면 되게 예.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예. 그 차분하게 만들어서 가라앉는데 전혀 가라앉지 않으시던데. 우황청심만 먹어서 그 정도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평소엔 더 심하세요? 헬륨가스처럼 떠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알겠어요. 그나마 저희가 또 방송을 하는 거니까 예. 좀 청심원 드시고 오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양 팀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게 될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볼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예, FOMC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기대와 우려가 조금 섞여 있었는데요. 사전에 워낙 많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의사록을 통해서 보니까 의사록에서 회의할 당시에 블라드가 50bp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메스터가 50bp 주장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시장에서 이걸 뉴스로 봤는데 그건 그분들이 딱히 갑자기 뭐 지표 보고 매파적이 된 게 아니라 원래 회의 때 했던 내용을 그냥 나중에 기자회견 때 또 한 얘기였었다. 예. 그게 저는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의 영향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는 역시나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에 지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고요. 네. 예. 최근에 많은 분들이 3월 FOMC 회의에서 50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3월 FOMC 회의에서 25pp 인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유는 통화 긴축이 결국은 실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미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프리드만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의 물가만 보고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면 분명히 시차를 두고 경기는 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네. 예, 갑작스런 위기, 즉 절벽에서 떨어지는 긴축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25bp로 올린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두고 볼 거다. 그래서 25bp에 지금 베팅하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5.5의 상당 금리까지 가더라도 네. 속도는 0.25씩 3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도 거의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단계를 보면서 지금 사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이니 네네. 경기 침체와 물가를 고르게 관찰하면서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CME 패드워치 보고 따라하신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거기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다음에 장 마치고 엔비디아 실적이 네. 나왔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우석 부사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실 거라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강이라도 어떻게 나왔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대강이라도? 우선은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좀 감소는 했지만 네. 지속적으로 AI에 대한 강조로 분위기를 띄워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했다. 예, 그렇죠. 사실 장우석 부사장이 어제 그 개장 시황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분명 실적은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AI 펌핑을 하게 되면 시장 반응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됐네요. AI를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 하던데.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차례 AI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제품 H100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잖아요. 예. H100이 신제품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A100이 기존에 쓰던 인공지능 반도체. 근데 H100이 훨씬 더 잘 팔렸어요? 예. H100 매출이 A100을 상회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아주 녹색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응 상당히 좋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현젤과 함께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이거 그 시황은 그렇고 오늘 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그 현재 가치 할인 모형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올해 증시는 제가 상승장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 기업들이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은 개선이 되고 그쵸. 주가는 상승을 이어가게 되죠. 네. 예. 현재 가치 할인 모형이 보시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지만 이 현재 가치 할인 모형으로 모든 주식 시장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게 맞는 공식입니다. 그래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이자율의 승수로 나눈다인데요. 이 모든 주식 시장의 변화를 현재 가치 할인 모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샤프슈터 박문환님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우라카미 구니오의 증시 사계절은 사실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초기에 많이 공부를 하는 내용이고요. 네. 다른 복잡한 이론보다는 네. 그래도 실물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라카미 구니오는 일본 니코 증권의 이제 전설적인 애널리스트인데요. 네. 증시를 4개 국면 4계절로 구분을 했고요. 이 4계절을 현재 가치 할인 모형으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네네. 예. 금융 장세는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보면 기업 가치는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 실적 장세에는 예상 실적이 늘어나는데 네.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네. 주가는 여전히 상승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역금융 장세는 어떨까요? 역금융 장세는 실적이 실적 장세와 유사한데 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실적은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실적은 주가는- 크게 네. 늘어나지 않는데 네네. 금리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할인이 많이 돼서 기업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네.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역실적 장세는 실적마저도 줄어드는데 네. 금리가 금융 장세의 고금리에서 얼마 낮아지지 않아 네. 할인도 많이 돼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훼손이 돼서 어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쯤인 것 같으세요? 지금은 최근에 이 4개 국면을 네. 증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0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각국 정부들이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를 선언하면서 기업 가치가 개선이 되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2021년은 어땠을까요?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데 네. 기업 시중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얼마 올라오지 않아서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승장이었죠. 그게 실적 장세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2022년 작년에는 이제 네네. 역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예상 실적은 전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는데 미국에서 0.25%에서 금리를 4.5%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1년 내내 하락하는 그런 그게 역금융 장세였죠. 장세였었고요. 예. 네. 그러면 2023년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 주셨는데 모두가 이제 역실적 장세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폭락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은 역실적 장세이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할 거고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훼손이 되면서 네. 추가적으로 엄청난 하락이 올 거이니 하락에 대비하라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이번의 역실적 장세는 최근의 역실적 장세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네. 기업이 물건의 가격,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올리는 가격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예상 실적이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지가 않으면서 역실적 장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마치
올해 유럽의 겨울이 네. 지구 온난화로 매우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식시장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온난화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거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그걸 이렇게 얘기하셨네. 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핵심은 딱 그거잖아요. 그 원래 역시적 장세가 올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가파르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서 비용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익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역시적 장세를 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네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공식 안에 있는 N. 자, 가치주는 기업의 이익이 현재에 발생을 하거나 혹은 가까운 시일에 발생을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승수가 낮아서 금리에 둔감합니다. 네. 예. 하지만 성장주는 지금의 기술이나 기대감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먼 미래에 있다 보니까 네. 이자율에 대한 승수가 높아서 N이 높아서 할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네. 예, 그래서 가치주는 금리에 둔감하고 성장주는 금리에 민감한데 유로존의 증시가 특징이 작년 4분기부터 네.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미 낙폭을 다 만회를 했고 심지어 영국은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영국이요? 예. 영국 물가 8%라는데. 예. 그런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유로존은 그 내일이면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주년이 되는 날이죠. 내일이 예. 벌써 2월 24일. 주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예. 벌써 전쟁이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로존은 경기가 침체가 될 거라고 네. 역실적 장세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신고가를 내고 네. 유로존이 낙폭을 다 회복한 이유는 유로존에는 가치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가치주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금리에 둔감하면서 네. 인플레이션 이후에 가격 효과를 맛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하락을 다 만회하고 영국은 신고가까지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뭘까요? 예. 그래서 잠시만 앞으로 네. 아, 이거 유럽을 했었어야 되나? 앞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앞으로 화살표는. 예. 예. 그래서 보면 나스닥은 성장주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하게 작년에 하락을 많이 했고 아직 이렇다 할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R에 대해서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전망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은 네. 최근 2주의 금리 변화가 마치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즉 시장의 예상보다 연준에서 말하는 금리 상승폭이 훨씬 크다 보니까 네. 최근 2주 동안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예. 아직도 금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짜증 아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아마 그 영화 아저씨의 네. 원빈이 지금 시장에 주식 투자자라면 네. 막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 전당포한다. 금리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주겠어. 금리 빼고 모든 상황은 양호한데 네. 금리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의 금리 상황과 최근 2월 들어서 발생한 2주간의 금리 현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공급으로 인해서 물가 자체가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물가 자체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네. 근데 최근 2주의 모습은 전년도와는 좀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워낙 양호하다 보니까 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실질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네. 단순히 물가만을 잡는 게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향후 금리는 FOMC 이후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한 번 전망치가 올라갔고 네. 또 CPI가 발표되면서 전망치가 한 번 더 올라갔고 PMI가 발표되면서 전망치가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하반기에는 금리가 그래도 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금리의 폭은 높아지지만 네네. 추세는 여전히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네. 하반기로 갈수록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는 네. 금리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효과를 직접 반영을 하는데 네. 성장주는 금리 효과에 민감하기 때문에 음. 가격 효과가 반영이 잘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효과가 둔감해진다면 그러면 성장주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장황하게. 기본부터 근데 제가 그 표현 안 쓰려고 그랬어요. 장황하게 그냥 기본부터 네. 기본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러면 그 다들 듣기엔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예. 그럼 이게 FV가 뭐예요? 아까 기업 가치예요, 그게? FV가 뭐였었죠? 아까 기업 실적, 실적? 이제 미래 가치인데요. 네네, 미래 가치. 예, 미래 가치인데 예상 실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공식에서 분모는 실적인데요.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네네. 너무 간단한 이론입니다. 네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간단한 공식에서부터 네. 주식시장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예.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당연히 올리겠죠. 네. 예. 작년에 식당을 가보면 이 메뉴판보다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가 죄송한데 저희는 가격을 올립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식당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가 되면 그걸 가격에 전가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합니다. 네. 예. 그것도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효과인데요. 예.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라간 가격을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가끔 할인 행사를 할 때가 있죠. 네네. 기업들이. 네. 할인 행사를 하는 이유는 Q를 정상 가격으로 팔았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팔아서 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 네. 재고가 많이 확보가 돼 있거나 예, 현재의 가격을 일부 내리는 것보다는 판매량의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네. 일부 가격은 내리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모션, 할인 이벤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가격이 제 가격으로 찾아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성장주가 힘들었던 거는 여전히 맞고, 근데 올 연말이 되면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게 기회가 올 것인데, 가격은 어차피 안 내려갈 테니 그들의 실적이 지금은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 플러스 성장이 되는 것도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다. 그렇죠. 거기에 올해는 좀 성장주에 좀 기대 보는 것도 괜찮겠다.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주들도 네.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가격의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올렸어요. 많이 예, 올렸어요. 많이 올리고 네. 있죠. 예,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그 구독해서 막 뭐죠 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구독료도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우리 그 넷플릭스도 오르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예. 넷플릭스도 올랐고 디즈니 플러스 올랐어요? 디즈니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전 디즈니 플러스를 안 보니까 예. 저도 넷플릭스 가격만 아는데 넷플릭스 가격 올랐죠. 그리고 제가 애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쓰거든요. 예. 뭐 클라우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그 구독료들도 다 조금씩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내릴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도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격 인상 효과는 네. 기업의 이익 효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네. 50원의 비용이 드는 기업은 50원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비용이 100원으로 오르면 네. 100원에 팔 수 없기 때문에 네. 가격을 200원으로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익이 100원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예. 너무 좋다. 단순하게 보면 네. 이익률은 유지가 되지만 마진은 동일하지만 네. 명목적으로 이익은 2배가 증가합니다. 아하. 인플레이션이 2배가 된다면. 네네. 근데 이러한 이 가격 효과는 심지어 수량이 감소할 때도 증가가 하는데요. 100원짜리 물건을 3개 파는 기업이 네. 150원의 비용으로 150원의 이익을 남긴다고 했을 때 네네. 물가가 2배가 올라서 이론적으로 네. 간단하게 가정을 해서 2배가 오를 때 물건 가격을 2배가 올리면 3개가 안 팔리고 2개만 팔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도 명목적인 매출은 400원이 되고 이익은 200원으로 3개를 팔 때 150원을 남기던 기업이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2개만 팔아도 200원을 남길 수 있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후에 기업들은 항상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이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해주시지 왜 자꾸 NP, PFV 이게 더 쉬운 얘기 아니었나요? 이 얘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제 예.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보다 보면 어려워질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그쵸. 이거 보여주신 예, 거는 예. 이해는 하는데 다음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장사꾼 티가 나서.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식료품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 드는 게 바로 이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식료품 뭐 우리가 초코파이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 나중에 내리겠습니까 하면서 지금은 올라갔고 뭐 많이 안 팔릴 것 같지만 나중에 이거 다 사 먹으면 그렇죠. 이익이 엄청 늘어나요. 이 주장으로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 때 식료품에 관심 가져야 돼. 이건데 예. 그게 성장주에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방금 이제 식료품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이 오른쪽에 차트가 이 루이비통 차트입니다. 네네. 예. 이제 명품이나 플랫폼처럼 진입 장벽이 높고 네.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가격 전가력이 높거든요. 장난이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후에 루이비통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만큼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고 네. 진입 장벽이 높은 플랫폼 기업들도 금리의 민감도가 둔감해지면 가치주처럼 네. 예, 식료품이나 명품주들처럼 가치주들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기술주 성장주의 많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 실망하지 마라. 올 연말에 기회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연말보다 더 빨리 올 수 더 있습니다. 빨리 올 것 같으세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FV 미래의 가치는 네네. 예상 실적을 당겨서 현재의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네. 그 전에 그렇네. 주가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 마치기에 앞서서 그 팀장님 마지막 표 보여주세요. 예. 그림 마지막 그림 이거 예. 꼭 보여주셔야 돼요. 예, 자, 표를 보여주시죠. 예. 이제 비용도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거. 자, 제가 안 쉬웠거든요. 제가 혼내드리려고 그래요. 안 쉬웠거든요. 정말 쉬운 공식과 곱하기 하나 가져왔는데 물론 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예. 농담인데 농담인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출연과 함께 네. 밥 시리즈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장주가 많이 반등했다 치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린 게 거의 7, 80이니까 네. 여기서 뭐 7, 80 내렸는데 거기서 2배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인 분들 많을 텐데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주에 대한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오늘 쭉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범 팀장님 이제 2주 뒤에 오시나요? 아니면 다음 주에? 3월부터는 아마 매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예, 앵커님이 좋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매주 내보내달라고 원래 뗐었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쓰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껴두겠습니다. 다음 주에 쓰는 예. 걸로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의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